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이 된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현재 이름을 대면 알만한 기업에서 전무직책으로 근무하고 있고, 눈치채셨겠지만 아버지가 회사 오너세요. 오랜 유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28살이 되던 해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투자 전략 기획팀에 계약직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죠. 회사를 경영하려면 밑바닥부터 아무런 도움 없이 시작해서 산전수전 겪어봐야 단단해진다는 아버지의 신조 때문에 편하게 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말단 사원으로 입사하게 된 거랍니다. 저도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해서 그런지 자유분방하고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 편이에요. 도전 정신도 강하고요. 하지만 이미 몸에 밴 해외에서의 마인드를 고치기란 쉽지 않더군요. 처음에 입사해서 외국과는 다른 문화에 실수도 많이 하고 분위기 적응을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2년 정도 사수와 과장님의 도움을 받으며 점차 적응해 나가게 되었죠. 그렇게 조금 숨통이 트일 무렵 타 부서에서 부장으로 진급한 상사가 저희 부서로 전출을 왔습니다. 당시 사무실 막내였던 저는 부장님의 타깃이 되고 말았고, 아니나 다를까 사소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루가 지날수록 모든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졌고, 사수이자 친구였던 이 대리에게 폭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대리님, 언제까지 막내 해야 해요? 우리 부서 특성상 여직원들이 많이 없어. 몇 년 만에 수진 씨 온 거 보면 몰라? 여자가 귀한 부서라고. 근데 부장님은 왜? 아, 대리님도 보셨잖아요. 오자마자 저 위아래로 훑고 다짜고짜 커피 심부름 시키고, 지난번에 결제 서류 갖고 갔다가 종이 꽂는 방향이 어쩌니 저쩌네. 어휴, 그런 사람이 무슨 부장식이나 돼가지고. 정말? 그런 거 가지고도 뭐라 한단 말이야? 나 지난 회식일 이야기하는 줄. 그것도 할 말 많아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왜 강요해요? 가뜩이나 다이어트 한다고 정중하게 거절하는데도. 어휴, 그놈의 똥꼬집. 그래도 어쩌겠어. 회사 생활이 다 그런 거지 뭐. 내가 막내일 땐 진짜 심했어. 그나마 여직원 들어오고 김사원이니까 이 정도인 거지. 회장님은 뭐하고 계시나 몰라. 이런 사람들 안 잡아가고. 예끼, 그런 소리 마라. 회장님이 어디 한가하신 분인가. 그리고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나? 그냥 김사원이 피해. 그러는 게 제일 나아. 제가 회장 되면 이놈의 규정인지 뭔지부터 싹 다 뜯어 고칠 거예요. 이번 생에 되겠어? 회장이라니. 아, 너무 웃기다. 대리님 농담 아니거든요. 저 진짜 진지해요. 알겠어. 오늘 조기 퇴근 날이니까 이따 퇴근하고 고기나 먹자. 우리 김사원 기분 풀어주려면 고기가 답이지. 아, 저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이번만 먹겠습니다. 그래 이래야 우리 수진 씨지.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잘 챙겨줄게. 말이라도 감사해요. 저는 대리님에게 많은 위안을 얻으며 회사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부장은 부서 내 유일한 미혼 여성이었던 저에게 수시로 치근덕대는 모습을 보였어요. 40살이 넘는 노총각이긴 하지만 능력 있고 돈 많다면서 저에게 자신을 어필하더라고요. 웃긴 건 남들한테 티 안 내고 저한테만 유독 그랬다는 겁니다. 거절 의사를 표하는데도 곤란한 상황을 만들거나 제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폭언을 서슴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좋아할 리가 있나요? 그러면서 자신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한없이 굽신굽신거리는 게 정말 꼴사나웠습니다. 한 번은 부서 회의를 하는데 제 심기를 조금씩 건드리더라고요. 그때도 이미 잔심부름은 모두 저한테 맡기던 때라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날도 하루 종일 치이고 대리님과 과장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할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제가 유일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 속마음을 거침없이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습니다. 음식은 입에 맞아? 그나저나 부장은 요즘도 그래? 아, 말도 마요. 진짜 제가 회사니까 참고 넘기는 거지. 바깥에서 만났으면 뼈도 못 추리게 했어요. 그놈의 돼지 같은 면상을 빡 그냥. 아이고, 많이 화났네. 이 대리,
김사원 고기 먹였어? 얼마 전에 먹였죠. 근데도 이러네요. 근데 그 부장님 진짜 이상해요. 오죽하면 김사원이 이러겠어요? 티 안 나게 괴롭히는 것도 특기야. 그 정도야? 그래도 2년 차니까 버틸만 하지? 마음 같아서는 벌써 몇 대 때렸어요. 아휴, 제 성질이 착해서 망정이지 제가 상사였으면 당장 모가지였어요. 나도 잘 지켜볼게. 나는 애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시비 거는 것도 없더라고. 내가 도와줄 상황이면 언제든지 나서서 도와줄 테니까 고기 반찬 먹고 기분 풀어. 지금이 딱 고비니까 조금만 더 힘내보자. 두 분 아니었으면 저 진작에 다 때려치고 미국 갔습니다. 그래. 배고플 텐데 아이들 내려놓고 식사나 마저 해. 차린 건 없지만 와줘서 고마워. 조카들 보러 오는 재미가 쏠쏠해요. 능력 있는 엄마 둬서 아주 번쩍번쩍하게 깔맞춤으로 내복 딱 입고 얼마나 귀엽게요? 그럼 뭐해? 시터님 아니었으면 나도 힘들지. 작년에 이혼하고 꽤나 고생했다. 복직 바로 하느라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나마 승진하고 월급 두둑히 받으니까 이 정도인 거지. 에이, 과장님 능력이야 알아주죠. 자주 놀러 올 테니까 걱정 마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기업의 오너인 아버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안 제사 겸 중요한 모임이 있다는 이유에서 연차를 하루 써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을 빼야 했고 부장의 허가가 있어야 해서 싫었는데도 눈 딱 감고 결제 받으러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차 쓰려면 야근해서 부지런히 일 다 끝내놓고 가라며 갑질을 시전하더라고요. 얼굴 보고 이야기해도 될 일을 메신저로 말한다거나 메신저로도 끊임없이 저에게 일을 시키는 건 물론이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연차를 주지 않겠다며 약 올리면서 장난도 걸고요. 이봐, 김인턴 일을 이따위로밖에 못해? 네? 왜 그러세요? 내가 지난번에 수정해서 올리라고 한 문서 오타 검사 제대로 했어? 네, 검사기 2번이나 돌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전 보고 틀린 거 다 검안했는데요. 이래도 한 거야? 일을 누구한테 배운 거야 도대체? 이제 2년 차 정도 됐으면 이런 건 눈 감고도 해야지. 아, 그건 미처 못 봤어요. 다시 해서 올리겠습니다. 장난해? 이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매번 이래?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할게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너그럽게 봐주려고 했는데 어째 김민턴은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일까?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야 평소에 일을 잘 배웠어야지. 너 사수 누구야? 이대리입니다만 이건 전적인 제 실수니 이대리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문서는 금방 수정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장 보내. 조금 있다가 결제 올려야 된다고. 이래서 근본 없는 것들은. 그나저나 그거 다 하면 탕비실 가서 시원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타와. 헤이즐넛 시럽 듬뿍 뿌려서. 네? 아, 말귀를 못 알아먹냐? 커피 한 잔 타오라고. 지난번처럼 한강물 말고 커피 20%, 물 80% 알지? 비율이 중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상당히 불만이 가득한 반응인데. 아, 아닙니다. 금방 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이따가 휴가 전까지 마무리할 일 목록 작성해서 보내놓을 테니까 그거 다 하고 연차 써. 말단 직원이 휴가 쓴다고 하면 그거 다 선배들이 해야 하는 거 알지? 네, 알겠습니다. 결국 저는 며칠 연속 야근을 해야 했고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말았습니다. 아침 부서 회의를 하는데 전날 새벽 3시까지 일을 하던 터라 저절로 눈이 감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깜빡 졸았는데 그걸 빌미로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저한테 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재진행하라며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과도한 폭언으로 점점 제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고 저도 나름 한 성깔하는 성격이라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야, 김인턴, 너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회사를 다니는 거야? 회의 시간에 처자빠져 자기나 하고. 부장님이야말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하루 연차 쓴다고 결제 받으러 가니까 일 왕창 주시면서 야근을 해서라도 다 끝내놓고 가라면서요. 안 그러면 연차 안 주신다고 협박하셨잖아요. 뭐? 협박?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 이거야? 제가 회의 시간에 졸아서 무리를 일으킨 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들을 정도로 잘못한 것 같진 않은데요. 어이가 없네. 야, 회사가 너네 집 안방이냐?
어디서 쓸모없는 계집년이 굴러들어와서는 회사 분위기를 망치고 지랄이야.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회사 규정에 의하면 3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월 1회 연차 발생하고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정확히 알려드려요. 10페이지 두 번째 줄에 떡하니 있어요. 눈이 있으면 보시라고요. 와, 이거 물건이네? 야, 너 나랑 해보자는 거지? 어따 대고 부장한테 말대꾸야 일개 사원 주제에 뭣도 모르고 기어오르네? 웃기지도 않고요. 나이 많고 직급 높으면 다예요? 그러면 아랫사람한테 막대해도 되냐고요. 아, 그럼 회장님은 부장님 보고 기라고 하면 부장님 기어다녀야겠네요? 뭐? 이 미친년이 진짜 보자 하니까. 야, 너 무슨 대학 나왔어? 가짜는 게 어디서 또박또박 말대꾸야? 너 내가 가만두나 봐. 가만두지 않으면 어쩔 건데요? 규정 어기면서 아랫사람 개같이 부려먹는 부장님 같은 사람 상사로 모시고 싶지 않거든요. 뭐 개 같은? 야, 너 말 다 했어? 부장님은 제게 손찌검을 하려 하셨고 회의실의 사무실 직원들이 부장님을 뜯어말리면서 상황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과장님도 저에게 오셔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며 더 이상의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셨죠. 큰 소리 나봤자 저만 불리해질 상황이라면서 말입니다. 김사원, 진정 좀 됐어? 아, 네, 뭐 괜찮아요. 아침에 죄송했어요. 김사원이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오늘 그만하라고 한 거는 거기서 더 큰 소리 나봤자 김사원만 불리해질 거야. 왜요? 왜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절반 이상이 부장한테 잘 보여서 승진하고 고가 잘 받으려는 사람들인데 어떻게든 눈치 보면서 부장 편들겠지. 내 사회 경험으로는 그렇다. 와, 어이없네. 아, 저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조만간 건수 하나 잡아서 제대로 터트릴 거예요. 뭘 어쩌게? 저 아주 단단히 각오하고 있어요. 저한테 손찌검 하려던 거 그거 습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회사에서 진짜 잘리면 어쩌려고. 우린 그게 걱정인 거야. 맞아. 이 대리 말이 내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다 그런 것들 이겨내고 온 거잖아. 아니, 그렇다고 그딴 놈들을 가만두자고요? 어쩔 수 없잖아. 더러워도 참고 살아야 하는 게 현실인데 어쩌겠어. 그러면 정말 서운하네요. 저는 그런 꼴 절대 못 봐요. 제가 상급자였으면 노부장 같은 사람들 진작에 좌천시키던지 잘라버렸을 거예요. 우와, 진정해. 걱정돼서 한 말이잖아. 알죠? 괜히 투정 부려서 죄송해요. 정말 여동생 같아서 해주는 말이야. 그런 사람은 우리가 안 나서도 언젠가 탈락이 되어 있어. 하는 거 봐봐. 오래가게 생겼나.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우리 부서로 온 것도 사고 쳐서 온 거라는 소문이 있어. 명목상 승진하고 온 거라지만 뒷말이 장난 아니게 구리거든. 그럼 좀 더 수월하겠네요. 맨날 제 투정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놈의 노부장. 아무쪼록 힘내자고. 못 까라면 까는데 우리 말고도 노리고 있는 사람 많을 거야. 그러니 때를 기다려보자고. 우리 할 일 하면서. 알겠습니다. 어휴, 스트레스. 그 뒤로도 대리님과 과장님을 외한 사무실 사람들은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부장 눈치를 보며 저를 나 몰라라 하기 바빴습니다. 더 어이없던 건 부장님에게 먼저 사과하라는 분위기로 몰아가서 제가 마지못해 사과를 하게 되었어요. 큰 소리 나서 좋을 것 없다고 판단되기도 했고 회사에 누를 끼칠까 염려돼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기세 등등해진 부장님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셨죠. 어렵사리 연차를 사용해 가족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늦은 시간에 오피스텔로 돌아왔는데 사촌 오빠에게 연락 왔어요. 야, 집은 잘 들어갔냐? 이제 막 들어왔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 아까 어른들 이야기 다 하고 너한테 전달해 준다는 걸 깜빡했네. 아마 내일이면 너한테 연락 갈 거긴 한데 이 오빠가 미리 알려주마. 뭔데? 불안하게 왜 그래? 불안할 게 뭐 있어. 곧 본부장 되실 몸인데. 신분 상승하시는 소감 좀 말해봐. 본부장? 내가? 갑자기? 아까 우리 아빠랑 작은 아빠랑 이야기하시던데. 그나저나 너 회사에서 힘든 건 없냐? 요즘 소문에 의하면 어떤 부서에서 사원이랑 부장이랑 맞짱 떴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그거 혹시 너는 아니지? 그거 나 맞아.
아니 미친놈이 별것도 아닌 게 말단 사원이라고 개무시하잖아. 내가 다방 여잔지 회사원인지 구분도 안 가고 지 꼴리는 대로만 한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아, 영업팀에 있다가 간 노부장 말하는 거지? 야, 그 사람 유명해. 그 정도야? 오빠도 그럼 어느 정도 알겠네? 나야 몇 년 됐으니까 너보다는 많이 알지. 그 사람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뭐 이제 걱정할 것도 없지. 너 본부장 되면 바로 끝 아니냐? 맘 같아서는 확 잘라버리고 싶지.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그딴 놈들이 얼마나 머리를 굴리는데. 야, 이번에 볼만하겠다. 발령도 비공개로 한다는데 이참에 확 짓밟아버려. 안 그래도 건수 잡으려고 노리고 있단 말이야. 얼마 전에 뺨까지 맞을 뻔했다니까? 뭐? 진짜 안 될 놈이네. 2년 정도 했으면 사원이라도 짬밥이 있는데 그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러다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내 말이. 암튼 피곤해서 먼저 잘게. 회사에서 마주치면 아는 체 하지 말자.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점심시간에 놀러도 오고 그래. 나 부사장 발령 나면 더 바쁜데 너랑 언제 놀아? 회사를 놀러 다니냐. 암튼 나중에 연락할게. 그래, 힘든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이 오빠 부사장이다. 승진의 가족의 위로까지 받으니 더할 나위 없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금요일, 한 달 업무 마무리를 위해 부서 회식을 하기로 했어요. 역시나 막내인 저에게 장소 물색이며 예약까지 모두 맡기더라고요. 이왕 하는 게 제가 먹고 싶은 거 하려고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장이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밥 먹으면서 반주 한 잔, 두 잔 하더니 제법 술 기운이 올랐는지 약간 흐트러진 눈 동자하며 술 냄새까지 정말 역겨웠습니다. 김인턴, 하필 골라도 이런 데를 골랐냐? 회사 재산 거덜낼 일 있어? 그래도 맛집이고 고급지기도 하고 좋아 보여서 했어요. 마음에 안 드세요? 너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음부터는 잘 알아보고 해. 그나저나 남은 고기 좀 구워봐. 비싼 데 왔는데 남기면 그렇잖아. 뼈는 따로 좀 빼놓고 우리 집 복실이 줘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고기 다 굽고 나면 나가서 커피나 좀 타와. 여기 타주시는데요? 아이, 그러지 말고 시키는 대로 좀 해. 저번에 덜 혼났어? 내 말이 어렵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김인턴, 그럼 가서 커피 좀 타와봐. 커피는 여자가 타줘야 제맛이지. 예쁜 여자가 타주면 얼마나 흥분되는데. 하하. 그러세요? 아, 그나저나 이번에 저희 부서 새로 본부장님 오신다는 소문 돌던데 부장님은 아시는 거 있으세요? 워낙 윗분들이랑 잘 만나시니. 말다니, 그런 걸 왜 신경 써? 나도 아는 게 없어. 하도 비밀로 부처대서 어디서 뭐하다 굴러오는 연놈인지 모른다고. 윗사람들이 쉬쉬하는 거 보면 분명 낙하산일 거야. 그나저나 우리 김인턴 오늘따라 예뻐 보이네. 하하. 저야 뭐 늘 그렇죠. 꾸준히 관리한 탓이랄까요. 그러게? 돈을 많이 처바르나 보네? 몸도 탄탄하고 말이야. 어디 한번 만져봐도 돼? 부장님, 그건 좀 아니죠. 그거 엄연한 성추행이라고요. 뭐? 성추행? 동료끼리 가볍게 한두 마디 한 거 가지고 새삼 성추행이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 다 잡혀가게?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과민 반응이라뇨. 어디 가서 그러시면 신고당해요. 아시겠어요? 술 기운에 제 허벅지를 스치듯 만진 부장님 때문에 저는 이성의 끈이 끊기고 말았어요. 다방 여자 취급하면서 굳이 자신의 옆에 앉아서 수발들을 하는데 겨우 붙잡고 있던 분노가 싹 터져버렸습니다.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쉰 뒤 부장님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김인턴, 가서 커피 좀 내오라니까. 오늘따라 좀 굶던데? 빠릿빠릿하게 안 움직여. 커피는 본인이 타서 드세요. 네가 직접 타서 드시라고요. 맨날 나한테 커피 심부름 시키고 지랄이야. 김인턴 돌았어? 잘리고 싶은 거야? 네 아빠가 여기 사장이라도 돼? 감히 지랄? 까라면 까야지. 어머, 우리 아빠가 이 회사 회장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 회사 저희 아버지 거거든요. 역시 사회생활 10년 넘으면 눈치 장난 아니네요. 참나 어이가 없네. 거짓말을 할 거면 제대로 해. 희망사항 이야기하지 말고 없어 보이잖아. 없어 보이는 건 부장님이 더 없어 보여요. 낙하산? 그래, 저 낙하산인데요. 말장난하지 마.
이게 누굴 바보로 하나? 너처럼 뭣도 없는 년이 오너 딸이라고? 그러게요. 태어나 보니 뭣도 없는 년이 이 기업 오너 딸로 태어났네요. 뭐 못 믿으겠으면 믿지 마세요. 누가 겁먹을 줄 알아? 이제 하다못해 허언증까지? 허언증이라뇨? 부장님 정말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다고 겁먹을 줄 알아? 내깟 년이 출신도 모르는 거 우리 같은 잘난 회사 다니게 된 것도 다 우연 같은 거라고. 아니면 회사 복지 차원인가? 불우이웃 돕기라던가. 말씀 정말 멋지게 하시네요. 불우이웃 돕기라. 부장님 불우이웃 돼보실래요? 야, 이제 좀 닥쳐. 거참 옆에서 되게 떽떽거리네. 술맛 떨어지게 말이야. 반반하다고 상대해줬더니 상사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르네. 저는 거짓말 한 적 없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부장에게 대들자 사무실 직원들은 저를 뜯어말리기 바빴습니다. 부장님은 제가 하는 말이 허언증의 과대망상이라며 온갖 비난을 하더군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던 저는 회식 자리에서 먼저 빠져나왔습니다.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어도 복수할 생각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왔고 개운하게 씻고 잠을 청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되었어요. 일부러 힘 좀 주려고 아침 일찍 숍에 들러 머리 손질도 받고 피부 관리도 받았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회사에 출근하니 부장이 달려와서는 사과하라며 시비를 걸더라고요. 인사총괄팀장이 내려와 저에게 깍듯이 인사하자 부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와 그 팀장을 번갈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을 불러 모아 저를 본부장이라며 소개하니 다들 충격을 먹더라고요. 직원들에게 간단히 인사를 건네고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부장도 따라 들어오더군요. 김인턴, 아니 본부장님, 투자전략기획팀 노부장입니다. 누가 부장님인 건 몰라요? 저한테 할 말 있으신가 본데 기본적인 예의도 없습니까? 아니 저 그게 지난날 제가 저질렀던 무례는 용서해 주십시오. 무례요? 저한테 커피 타라고 시킨 거랑 회식 자리에서 술 강요한 거랑 뭐 허벅지 쓰다듬고 그랬던 거요? 본부장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요? 제 말이 허언증의 과대망상이라면서요. 지금까지 그딴 식으로 부하 직원들 대해놓고 본인이 잘못한 걸 알긴 압니까? 죄송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부장님이 원하신 대로 해드릴 거예요. 조만간 인사발령 낼 테니까 반성 좀 하고 계세요. 네? 인사발령이요? 좌천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부장님이랑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그만 나가주세요. 그리고 면담 신청은 정식 절차 거쳐서 하시고요. 10년 넘게 근무하신 분이 경우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인지 그만 나가세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직권남용이라고요. 이보세요. 노 부장님, 지금 사태 파악 안 되세요? 사태 파악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굽신거리니까 만만해 보였냐? 지금 말 놓으시는 겁니까? 어째 잘 숙인다 했더니 역시나 진짜 뉘우치긴 글렀네요. 먼저 말 깠으니까 나도 깝니다. 뭐? 야, 너 지금 본부장이라고 유세 부리는 거야 뭐야? 너 내가 고발하면 뭐가지야? 이봐, 노 부장. 내가 너보다 나이 어려도 엄연히 직장 상사야. 말은 가려서 하지? 그래, 나 낙하산 맞아. 우리 아빠 이 회사 회장이고 난 보다시피 본부장으로 있고. 근데 적당히 하랄 때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아예 잘리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내가 인사팀에 고발해서 너 먼저 끌어내릴 거야. 한번 해보시던가. 사람들이 말 안 해주더나? 당신 이미 이미지 바닥 찍었거든. 뭐? 아무튼 그런 줄 알고 미리 짐 싸두고 있어. 더 이상 깝죽거리지 말고. 며칠 뒤 부서 회의 시간에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와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부장을 공개 처형해버렸습니다. 워낙 소문이 안 좋아서 벼르고 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더군요. 인사팀에서도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고는 제가 가진 증거를 제출했고 지방의 공장장 자리로 좌천시켜버렸어요. 일부 직원들은 너무 과한 처사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금방 수긍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본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새로 오는 본부장님이 김인턴일 줄은. 제가 말했죠?
사실 말하긴 부끄럽지만 노부장 말처럼 저 낙하산 맞아요. 그래도 밑바닥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단 사원부터 시작했네요. 아버지 뜻이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누굽니까? 회장님이요. 헉, 본부장님 그냥 빈말로 하셨던 게 아니었군요. 아, 왜 갑자기 존댓말이에요? 평소 하던 것처럼 해요. 우리끼리 있을 땐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떻게 그래요? 직급도 높으시고 회장님 자제분인데 그동안 저희가 무례를 범했던 건 아닌가 걱정이네요. 아, 과장님까지 왜 그러세요? 그냥 전처럼 편하게 대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 삐집니다. 아, 알겠어. 우리도 당황스러워서 그래. 와, 인생 역전. 아, 역전이 아니구나. 아무튼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직책이 직책이니만큼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차라리 사원 일대가 나았네요. 무슨 검토할 서류가 이렇게 많은지. 저희가 부지런히 도와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역시 대리님, 조만간 저희끼리 식사 한번 해요. 본부장 된 기념으로 한턱 쏩니다. 2년 뒤 저는 부서원들의 도움으로 열심히 본부장 직책을 마무리하고 전무 직책으로 승진했어요. 전무실로 가면서 대리님과 과장님을 연봉 2배로 올려주며 개인 비서로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리고 곧 결혼 예정이에요. 누구냐고요? 바로 제 옆에서 온갖 투정을 다 받아주던 이 대리 말입니다. 사촌 오빠와 함께 경영 수업을 받으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이제야 저다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마음이 놓여요. 세상을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다지만 직장의 노부장 같은 암적인 존재들은 꼭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잘릴까봐, 다른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진정한 오너가 되면 모두가 평등하고 함께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 거예요. 또 다른 꿈을 꾸며 매일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누나, 지금 준서가 우리 집으로 왔는데 또 준서만 두고 나갔어? 받아. 애들 차별하는 것도 좀 적당히 해. 그러고도 부모야? 아, 자꾸 핸드폰 울리게 할래? 지금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 가족이라니. 그럼 왜 준서는 안 데리고 가는데? 준서도 누나랑 매형 아들이잖아. 아, 준서는 솔직히 필요 없거든. 뭐? 뭔가 우리 애 같지가 않단 말이야. 왜? 아니, 우리 준우는 엄청 똑똑하잖아? 학교 성적도 항상 95점 이상이고 운동신경도 좋고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말 그대로 천재야. 그래, 준우가 뭐든 잘하기는 한데 그치? 그에 반해 준서는 뭘 시켜도 못해. 준우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친단 말이야. 솔직히 준서한테 드리고 있는 돈을 전부 준우한테 몰아주고 싶을 정도야. 아, 나치 말걸 그랬어. 그게 뭐야? 준서를 낳은 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나잖아. 준우랑 준서 둘 다 누나가 낳으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아, 뭐 그렇게 화가 나셨대? 내 조카 걱정하는 게 뭐 문제라도 있어?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건 준서한테도 당연한 거지만 준우한테도 안 좋을걸? 어머? 그런 소리 할 거면 네가 데려가던가. 뭐? 네가 말한 대로 차라리 준서가 없는 게 준우한테는 더 좋은 환경일 테니까. 아니,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 애들을 평등하게 사랑해주라는 말을 하는 거라고. 더 잘난 쪽에 사랑을 쏟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뭔 소리야. 아, 그러고 보니까 너랑 올케랑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아직도 애가 없지? 뭐야? 한쪽에 원인이라도 있는 거야? 어느 정도 돈을 모은 후에 애를 갖자고 합의했을 뿐이야. 이제 슬슬 준비할 거고. 아, 그럼 마침 잘 됐네. 잘난 구석도 없고 나이도 벌써 12살이나 되긴 했지만 준서 너 줄게. 그게 그렇게 쉽게 할 말이야? 일단 이왕 이렇게 된 거 말 나온 김에 오늘부터 준서랑 같이 살아봐. 아니, 그니까 그렇게 쉽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이제 우리 이사 갈 거야. 뭐? 이사? 우리 준우 서울에 있는 명문중학교 보내기 위한 준비도 해야지 이제. 근데 준서가 방해가 되거든? 설마 처음부터 그럴 생각으로 준서를 우리 집에 보낸 거야? 아, 그리고 준서가 들고 있는 핸드폰 그거 내일부터 못 쓴다? 계속 쓰게 하려면 새로 계약하던가 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것도 준우가 하도 준서한테 사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준 핸드폰이었단 말이야. 이제야 쓸데없는 지출이 좀 줄겠네. 아니, 누나! 그럼 안녕.
삼촌 어디야? 준서야, 왜 그래? 잠이 안 오니? 혼자 둬서 미안해. 아까 중요한 전화 좀 하다가 지금 거실에 있어. 그럼 숙모는 나 때문에 나간 거야? 아니야. 숙모가 간호사인 건 알지? 오늘은 밤에 일할 차례이기 때문에 내일 되면 올 거야. 삼촌, 나 계속 이대로 카톡으로 얘기해도 돼? 그래, 뭔가 할 말 있니? 미안해. 내가 삼촌이랑 숙모한테 짐이 되잖아. 그래서 미안해. 왜 그런 말을 하니? 맞잖아. 삼촌이랑 숙모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우리 준수한테 짐이라고 말한 적 있어? 아니, 그래도 난 삼촌이랑 숙모가 좋단 말이야. 내가 좋다고 해도 우리 엄마나 아빠처럼 화내지도 않고 웃어주니까 그래서 미움받기 싫었어. 있잖아, 준서야. 숙모가 일하러 가기 전에 얘기를 좀 했는데 이대로 삼촌이랑 같이 살래? 삼촌이랑 살자고? 그럼 나 삼촌 아들 되는 거야? 엄마랑 아빠한테는 삼촌이 말해놓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물론 준서가 안 내키면 그렇게 안 해도 돼. 아니야, 나 삼촌이 아빠였으면 좋겠어. 형을 못 보는 건 슬프긴 한데 그래도 그 집에는 가기 싫어.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준서는 오늘부터 삼촌 아들이야. 응. 그럼 이제 카톡은 그만하고 삼촌이 거기로 갈 테니까 같이 얘기하다 자자. 응. 아빠, 지금 연락 돼? 그래, 준서야. 슬슬 집에 올 때쯤 됐지? 지금은 어디니? 집 앞까지 거의 다 왔는데 좀 곤란한 상황이야. 왜 그래? 아파트 정문에 나를 낳았던 엄마가 서 있어. 뭐? 그럼 내 누나가 왔단 소리야? 맞아. 8년 만에 보는 거긴 하지만 거의 확실해. 난 형이랑 얼굴이 많이 닮아서 모르는 척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들키면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일단 숨어서 지켜보는 중이야. 나도 지금 창문에서 몰래 봤어. 정말 네 말이 맞네. 캐리어까지 끌고 왔잖아. 근데 왜 이제서야 나타났대? 8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더니. 아빠, 실은 있잖아. 응? 아까 낮에 형한테 카톡이 왔었는데 형네 부모가 얼마 전에 이혼을 했대. 그게 정말이니? 엄마가 협박할 생각으로 들이민 이혼 서류를 그대로 아빠가 제출해버렸다나 봐. 뭐야 그게? 형이 들어간 대학을 가지고 싸우다가 그렇게 된 거래. 아빠는 형한테 변호사가 되라면서 법대를 보냈는데 엄마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면서 엄청 싸웠었대. 정작 형은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고 싶었나 봐. 본인의 의사는 아예 존중하지도 않는구나. 이 얘기는 근데 이따 해도 되잖아. 준서야, 지금 아빠가 차 가지고 나갈 테니까 큰 길가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면 정문에서는 잘 안 보일 거야. 그렇겠네. 알겠어. 그럼 편의점 앞에서 보자. 오케이. 누나, 지금 창문에서 다 보이거든? 경태야, 보이면 좀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지 그랬어. 내가 이렇게 친절히 와줬는데 말이야. 니네 아파트 보안이 이렇게 철저한 줄은 몰랐지? 누가 들여보내준대? 아니 왜? 누나가 이렇게 직접 찾아와 줬잖냐. 게다가 니네 집에 내 아들도 살고 있잖아. 뭐? 그래서 준서는 언제 돌아오는 건데? 벌써 2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오네? 준서는 이미 집에 있지. 그래? 그래서 준서한테는 무슨 볼 일이 있는데? 슬슬 우리 준서 다시 데려가려고. 뭐? 나 이혼했거든. 남편이 준우를 데리고 가버려서 어쩔 수가 없어. 준서는 덜 떨어진 애라서 대학도 못 갔을 거고, 취직했다면 나 하나 정도는 부양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부양? 아무리 모자란 애라고 해도 최소한의 효도는 해야지. 아니, 그렇게는 못하지. 왜? 준서 아직 고3이야. 뭐야? 1년 꿇을 정도로 멍청하다는 소리야? 진짜. 정말 부모인 게 수치스럽다, 정말. 누나야말로 쪽팔리지도 않아? 뭐가? 준서는 유급한 적이 없어. 그럼 뭔데? 자기가 낳은 애 나이도 모르나 보네. 뭐야. 고작 1년 착각한 정도잖아.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줄 테니까 그때까지 니네 집에서 살게 해줘. 아니, 대학 보낼 거야. 뭐? 준서는 누나 말처럼 모자란다는 소리를 들을 만한 애가 아니었어. 오히려 반대야. 지금 다니는 고등학교도 최상위권이고 그 학교 내에서도 정규 10등 안에 들어간다고. 진짜로? 그게 아니면 담임도 명문대 진학을 추천하지는 않겠지. 운동 면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결과를 남긴 건 없지만 적어도 체육 수업 성적은 매번 상위권이야. 어머, 역시 준서 대단한 아이였구나. 역시 내 아들이야. 뭐?
그렇다고 하면 나도 준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여기서 엄마로서 같이 살아줄게. 아, 대학은 무조건 의대여야 돼? 뭔 소리야. 난 지금 내 아들 자랑을 하는 거라고. 뭐? 애초에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같이 살아준다는 둥, 준서한테 부양받을 거니까 데려간다는 둥, 왜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 준서는 내 아들이야.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누나가 낳아놓은 거 말고 한 게 뭐가 있다고. 낳았으니까 엄마인 거지. 8년 전에 준서를 버린 건 누나야. 그리고 준서를 입양한 건 나랑 희영이고, 지금은 나랑 희영이가 준서 부모라고.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좀 들어가게 해줘. 지금 여기서 가장 우선해야 될 건 준서의 마음이잖아. 일단 좀 만나게 해줘봐. 준서 본인이 싫다는데? 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친엄마랑 사는 게 아이한테 있어서 가장 좋은 거라는 거 몰라? 이래서 자식 못 낳는 부부는 뭘 모른다니까. 우리 집에는 초등학생 아들도 있어. 뭐? 6년 전에 나왔거든? 준서가 엄청 귀여워하는데 부모인 우리보다 더 끔찍하게 여긴다니까. 하여튼 준서가 이렇게 전해달래. 내 엄마는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입양해준 지금의 엄마뿐이야. 당신은 8년 전 그날부터 이미 남이라고. 뭐? 그러니까 내 집에 누나가 있을 곳은 없다고. 알았으면 이제 꺼줘. 안 돼. 나 살 곳도 없단 말이야. 본가로 가면 되겠네. 싫어. 시골이잖아. 신고한다. 왜? 근데 지금 벌써 2시간 이상 거기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이미 신고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지 않겠어? 누나는 그 직후에 놀라서 뛰어 도망갔지만 딱히 갈 곳이 없었기에 일단 본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모님과 사는 것은 너무 가시방석이었는지 지금은 작은 지방 도시에서 근근히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형이 데려갔다던 장남 준우는 부모 명령으로 입학한 대학을 바로 자퇴하고 혼자서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기 동생인 준서와는 예나 지금이나 사이가 좋아서 가끔 연락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부모의 과잉보호와 구속에서 벗어나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며 그렇게나 하고 싶어 했던 프로그래밍 공부가 너무 재밌다고 그러더군요. 준서도 지금은 열심히 대학 입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귀어온 여자 엄마, 잠깐 연락 돼? 생활비 때문에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예정보다 늦어지는 건 용서 못한다? 어? 뭐야? 그 얘기 하려는 거였어? 진짜 너란 애는 참. 매달 월급 들어오는 25일에 딱 맞춰서 150씩 보내. 딴소리 하기만 해봐 너. 아니, 그 얘기가 아니야. 그럼 뭔데? 월급날이 다음 달부터 25일에서 5일로 바뀐대. 그래? 그래서 이번 달은 일단 25일에 50 정도 보내두고 5일에 또 돈 들어오면 나머지 100에 좀 더 보태서 20 정도 더 보낼게. 뭐라는 거야? 그렇게 됐으면 25일에도 딱 150 보내고 5일에도 또 150을 보내야지. 안 그래? 아니, 그렇게 보내면 한 달에 300을 보내는 꼴이 되는 거잖아. 그럼 아예 다음부터 300씩 보내면 되겠네. 그건 좀 아니지. 지금 네 업무량을 2배로 늘리면 되는 거잖아. 아니 엄마, 그럼 오빠한테도 생활비 좀 보태라고 해. 뭐? 오빠가 나보다 더 잘 벌잖아. 게다가 본가에서 사니까 나보다 더 여유 있을 거 아니야. 어머, 얘 좀 봐. 말하는 게 그게 뭐니?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무슨 소리야? 네 오빠는 말이야, 친구가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 넌 어차피 친구도 없는데 그만큼 돈이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남은 만큼 생활비로 보태서 쓸데없이 돈 낭비 안 하도록 해주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억지 쓸 거야? 이게 억지 쓰는 거야? 그게 아니면 뭔데? 하여튼 항상 그랬던 것처럼 25일에 150만 원 보내. 그리고 5일에 돈 들어오면 또 나머지 150 보내고. 그렇게는 못해. 뭐?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나라고 매달 150이라는 큰 돈을 언제까지고 보낼 수는 없어. 뭐라고? 너 지금까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그런 말 해도 되는 거야?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고 10년 동안 내가 무슨 마음으로 매달 150만 원씩 보내온 건지 알아? 나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본가에서 살고 있는 오빠도 좀 보태라고 그래. 뭐? 같이 동거하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본가로 돌아왔을 거 아니야.
애초에 엄마도 일 안 하고 있지 않아? 김현주! 나는 아무리 너처럼 쓸모없는 자식이라고 해도 버리지 않고 키워준 엄마야. 지금 그 은혜를 생활비로 갚게 해주고 있는 거라고. 불평할 시간이 있으면 나한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돈이나 계속 보내. 알겠어? 김현주! 너 왜 고작 50만 원밖에 안 보냈어? 오늘 150만 원 보내라고 했잖아. 빨리 나머지 100만 원도 보내! 얼마 전에 말했잖아. 월급날이 매월 5일로 바뀌니까 일단 25일에 50만 원 보내고 월급 들어오면 남은 100만 원에 20만 원 더해서 보내겠다고. 그걸로는 안 된다고 했지? 오늘 150 보내고 5일에 또 150 보내고 앞으로는 310 보내라니까? 그렇게는 못 해준다고 했잖아. 왜 엄마 생각만 밀어붙이는 건데? 나도 내 생활이 있기 때문에 이 이상 돈을 줄 생각은 없어. 너 진짜 적당히 안 해? 5일 되면 무조건 나머지 250도 보내. 그렇게 안 하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분명 보내라고 했어. 야! 250만 원 어쨌어? 왜 120밖에 안 보낸 건데? 당장 나머지 돈도 보내! 아니, 내가 언제 300씩 주겠다고 했냐고. 진짜 그만 좀 해. 그건 내가 할 말이지. 약속을 어긴 건 너잖아. 난 알겠다고 한 적 없다니까? 300 안 보낸 것에 대한 벌은 나도 생각해놨어. 뭐? 벌? 이미 준비 다 해놨어.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150만 원이라고 해도 생활비 치고는 진짜 많이 보내는 거야. 이 이상 달라고 해봐야 난 절대 그렇게는 못해. 현주야, 우리 연 끊자. 뭐? 갑자기 왜 이래? 돈 안 보낸 것에 대한 벌이야. 가족회의에서 너랑은 연을 끊기로 결정해서 오늘 이사했어. 가족회의? 그래봐야 엄마랑 오빠밖에 없잖아. 이혼한 아빠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분명 나도 포함시킨 게 아닐 거 아니야. 당연하지. 네 처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려는 건데 당사자를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사를 갔다니 무슨 소리야? 그럴 돈이 어디 있다고? 뭐? 엄마는 돈이 있으면 무조건 다 써버리잖아. 어차피 저축해놓은 돈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사 비용을 낸 건가 싶어서.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너랑 연 끊을 건데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이제 나보고 어쩌라고. 이사 간 곳이 어딘지 알고 싶으면 매달 150씩 보내던 거 300으로 늘려. 또 그 얘기야? 네가 300씩 보내겠다고 하면 연 끊을 일도 없고 이사 간 집 주소도 알려줄 거야. 가족을 잃고 싶지 않으면 말 들어. 3일 줄 테니까 잘 생각해봐. 현주야, 나야. 오랜만이네. 다영 언니, 오랜만이에요. 밤늦게 연락해서 미안해. 아니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오빠랑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있잖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네? 설마 오빠가 뭔 짓 했어요? 실은 네 오빠뿐만이 아니라 너희 어머니도. 엄마요? 그 둘이 왜요? 오늘 이삿짐을 싸가지고 우리 집으로 왔거든. 네? 일 끝마치고 돌아왔더니 이미 둘 다 거실에 있더라고. 동거를 끝냈을 때 너희 오빠한테 열쇠를 돌려받긴 했는데 따로 만들어둔 게 있었나 봐. 설마 그럼 언니네 집으로 이사 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 이미 헤어졌고 동거도 끝난 거라고 다시 설명을 했는데 너희 오빠는 헤어진 적 없다고. 그래서 열쇠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고 어머니도 며느리로 받아줄 테니까 오늘부터 같이 살자는 말을 하시더라고. 앞으로 자기들 먹여 살리라는 말까지 들었어. 대체 그게 뭐예요? 하여튼 둘이 한눈판 사이에 귀중품만 챙겨서 일단 도망 나왔어. 혹시 몰라서 혼인신고 못하게 하려고 도장까지 싹 다 챙겨서 나오긴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혹시 갈 곳이 없으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별로 가족 같지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제 가족이 민폐를 끼쳤잖아요. 오빠랑 엄마는 저랑 언니가 서로 연락처를 아는 것도 모를 테니까 일단은 피난처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난 본가도 멀어서 진짜 막막했거든. 그럼 미안하지만 신세 좀 질게. 김현주! 너 끝까지 300 안 보내겠다 이거지? 내가 확 연 끊을까 하다가 그래도 그간의 정을 봐서 딱 3일 동안 더 기다려주기로 했어. 연 안 끊기고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알고 싶으면 아, 엄마 마침 연락 잘했네. 응? 어머, 드디어 300을 보낼 생각이 드니? 내가 싫다고 하면 연 끊겠다는 거지? 맞아. 알겠어. 그럼 나도 이사 갈게. 뭐? 엄마랑 오빠 지금 다영 언니네 집에 있는 거잖아. 어? 우연히 목격한 사람이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아, 뭐야? 들켰나 보네? 지금 이사하려고 가고 있어. 와도 안 들여보내줄 거거든? 아니, 난 다영 언니네 집으로 이사 갈 생각이 없는데? 어차피 그 집 10일 뒤에 계약 만료야. 뭐? 10일? 10일 후면 퇴거일이라고. 뭐라고? 다영 언니랑 어쩌다 연락하게 돼서 이것저것 다 들었어. 어? 오빠랑 헤어진 시점부터 이사 갈 곳을 찾고 있었대. 그러다 이제 겨우 집을 구하고 이삿집을 꾸리려고 했던 순간에 갑자기 엄마랑 오빠가 허락도 없이 들어왔다더만. 뭐라고? 그럼 집에 이사 가봐야 무슨 소용이야? 아니, 현주야. 그러고 보니까 엄마랑 오빠가 원래 살고 있던 집에서도 월세 밀려서 쫓겨난 거라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왜냐면 체납된 월세 청구서가 나한테 왔거든. 집주인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가 대신 냈어. 아, 그래? 근데 당연히 그래야지. 돈도 다 안 보냈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그 돈 보내는 것도 이제 안 해도 되지? 뭐? 아니, 연 끊자며. 연 끊은 상대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건 좀 웃기잖아. 아니, 그건 연을 끊자는 소리는 나도 내가 어디로 이사 가는지 말 안 해도 된다는 소리일 테고, 걱정 마. 내가 대신 내준 월세는 그냥 마지막으로 적선한 셈 치고 청구 안 할 테니까. 아니, 잠깐만! 내가 보냈던 돈은 엄마가 만든 빚 갚는 데에나 쓰고 있었지? 그리고 오빠한테 생활비 받기는커녕 오빠가 회사에서 사고치고 잘린 데다가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해서 그 돈을 나한테 다 뜯어내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서 300씩 보내라고 했던 거 아니야? 아니, 지금까지 키워준 은혜는 갚아야지. 뭐? 같이 살게 해줄 테니까 어디로 이사 가는지 주소 좀 알려줘. 싫은데? 왜? 연 끊자면서. 그건 없던 일로 해줄게. 난 연 끊어도 상관없어. 뭐? 아, 맞다. 다영 언니가 전해달라고 했는데 내일까지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대. 경찰? 대놓고 불법 침입에 불법 점거잖아. 하여튼 난 다 도착했으니까 여기까지 하자. 잠깐만! 나랑 네 오빠는 이제 어디로 가라고? 돈도 지금 10만 원밖에 없는데? 나야 모르지. 뭐? 앞으로 둘이서 잘해봐. 저는 이번에 보안이 철저한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월세가 상당히 비싸긴 하지만 사실 저는 매달 6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150만 원씩 보내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엄마랑 오빠한테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골치 아플 게 뻔하기 때문에 평생 밝힐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붙잡혔고 외삼촌이 오빠랑 엄마를 데려갔습니다. 제가 친척들에게 미리 말을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는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엄마랑 오빠는 친척들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큰 외삼촌 댁에 보내졌고 지금은 아침부터 밤까지 힘들게 일을 하면서 그 돈의 대부분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다고 합니다.